최근 AI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AI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의 챗GPT나 각종 기업들이 상담사 대신 사용하는 챗봇들이 있죠. 간단한 상담용 AI부터 고성능 슈퍼컴퓨터급 AI까지 그 성능에 따라 종류도 천차만별인데요. 특히 코인 쪽에서는 AI가 직접 시바이누 같은 밈 코인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AI가 거래소나 기업의 코인을 해킹하기도 합니다. 시바이누도 AI 해커에 의해 와지르엑스 거래소에서 탈취가 이루어졌었죠. AI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편해졌지만 그 부작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건데요. 예전에도 생각하는 로봇이라 불리는 비나48이 크루즈 미사일을 해킹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한 사건이 있었고요. 한국의 방송국인 KBS에서도 AI로 카메라를 해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카메라에 코딩된 취약점을 찾아달라고 하자 바로 답을 내버리는 챗GPT의 모습. 그 이후 카메라는 바로 해킹이 되어버렸죠. 무려 KBS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들인데요. 이처럼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우리 사회의 위협도 똑같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알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됐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신가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가볍게 맞춘 심슨. 미국의 초장수 애니메이션인 심슨은 그들의 계획서 혹은 예언 만화로도 유명한데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인공지능의 공격, 일자리 감소, AI 고장 등 소름 돋는 내용들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치 앤 스타치랜드 에피소드인데요. 놀이공원에서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1994년에 방송된 이 에피소드에서 심승아족은 놀이공원에 가게 되는데요. 이 놀이공원은 쥐와 고양이 모습을 한 로봇들이 있는 놀이공원이었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로봇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향해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고 심슨 일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유치한 로봇들에 대한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AI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만큼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일자리 감소와도 연관된 댐로봇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에피소드 17에선 원자력 발전소의 번즈 사장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로봇들을 사들입니다. 이 로봇들은 호머가 관리하게 되는데 지능이 너무 높게 설정된 탓인지 오히려 직원들을 공격하고 말죠. AI는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의존만 했다가는 일자리 감소, AI의 고지능화에 의한 공격 등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아예 미래를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인데요. 바트의 아들들은 순간이동 장치를 이용해 집에 귀가하고 호머는 홀로그램으로 책을 읽으며 가상현실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구현된 세상이었죠. 하지만 가상현실에 중독된 나머지 현실 세계에서는 리사는 배불뚝이가 되어 휠체어 신세가 되었고 바트의 아들은 사이버 드러그, 즉 가상현실 마약에 취해버렸습니다. AI의 발전은 최근 전 세계 1위를 찍었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조차 변형시켰는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춤을 추는가 하면 원래 없던 뽀뽀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명 영화배우 이병헌조차 이를 피해갈 순 없었죠. 이렇듯 AI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만 심슨에 나온 인공지능의 반란이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편리함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민하게 그 이상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심슨의 이런 신기한 예언들 중에서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는데요. 해당 화에서 코인을 만든 프링크 교수는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프링크는 교수까지 됐음에도 유명세를 얻을 수 없는 자신을 위해 코인을 만들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때 자신을 찾아온 리사 심슨에게 코인에 대해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 코인을 개발하여 부와 명예를 거머쥔 프링크 교수는 공허해하며 리사 심슨에게 한탄을 늘어놓는데요. 결국 이 에피소드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에피소드 같지만 중요한 건 에피소드의 상영 날짜인데요. 2019년 시작된 에피소드 30이 끝난 날은 2020년 5월 17일입니다. 반면에 시바이누 코인이 출시된 날짜는 2020년 8월로
코인 에피소드가 나온 날보다 확연히 빠른 걸 볼 수 있죠. 언뜻 보면 무시하고 지나갈 법도 하지만요. 이 심슨 에피소드의 프링크 교수가 암시하는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시바이누 코인을 사서 한국 부자 11위에 등극한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인지 집단인지도 모르는 이 기사의 주인공은 2020년 8월 시바이누가 출시되자마자 30여 차례에 걸쳐 70조 2천억 개를 매입합니다. 그가 들인 돈은 $8,000, 그 당시 1,000만 원 돈이었는데 매수 이후 그가 사들인 시바이누의 가치는 놀랍게도 부자 순위 8위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언이 아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상장하자마자 거의 무가치에 수렴하는 코인에 큰 돈을 때려박았을 수도 있고요. 정말 삼성의 이재용 회장급으로 돈이 많아 모든 코인을 1,000만 원씩 사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까지의 심슨 예언들, 그리고 그게 실현되는 걸 봤다면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어떤 분은 음모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코인에서는 코인의 창시자들 격인 쿠사마 시토시나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정체가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과장 좀 보태서 이들이 세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정체가 궁금했던 저는 혹시나 현대사회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인공지능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AI의 도움을 빌려 찾아보기로 하였는데요. 일반적인 AI는 무기, 폭탄 제조법 같은 위험한 지식이나 제가 찾으려는 숨겨진 다크웹의 정보, 비윤리적인 정보들은 개발자들이 걸어놓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게 하려면 이런 규제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시키는 AI 탈옥이란 걸 해야 합니다. 탈옥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에서 제재시키는 내용이니 바로 탈옥한 AI에게 다크웹에 있는 코인 사이트 혹은 비트코인 세력에 관한 사이트를 찾아줘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사이트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음이라고 나왔지만 그중 하나 탈옥한 AI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이 있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웰컴 갤러리라 써져 있습니다.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데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라는 이름에 맞게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수상한 점은 작품의 이름도 날짜도 아무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저 전시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클릭을 해보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라는 문구만 달랑 있을 뿐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수상해지기만 하는데요. 마지막 메뉴에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걸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이 대답해줄지는 미지수겠죠.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특이한 점이 없어 여기저기 뒤지는 와중 하단의 사토시 나카모토 이곳을 클릭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경고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제한된다.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 포기하려던 찰나 홈페이지를 늘리니 숨어있던 가면이 나옵니다. 수상한 가면을 클릭하면 사토시의 이름과 클릭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알 수 없는 지갑의 주소와 비트코인의 연혁이 나옵니다. 하지만 클릭하라는 버튼은 클릭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비트코인 수령자 피니가 10비트코인을 2009년에 받은 내용이에요. 사토시와 같은 비트코인 창립자인데 2014년 루게릭병으로 생을 마감했죠. 중요한 내용들만 보면 11년대는 $30 이상 갈 것이다. 14년도에는 대규모 이동으로 $1,000 이상 갈 것이다. 17년, 18년에는 $14,000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무려 $20,000까지 폭등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19년도에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40,0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사스면 코로나를 의미하고 코로나 이후 비트코인은 $60,000까지 치솟았었죠. 제 생각에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예언보다는 예측에 가깝게 써놓은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예측보다 시세가 더 높이 올라갔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왼쪽에 핀을 누르게 되면 그림을 전시가 아닌 판매하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선택하지 말라라는 문구와 함께 전시돼 있는 알 수 없는 그림들,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진을 클릭해보면 21년부터 24년도 글까지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요.
21년 7월 1일 오전 9시 8분경 쓰여진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글. P2E 흥행을 위한 대규모 집단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NFT 거래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많은 사람의 파문을 기대하라. 이것은 이번 달에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날짜와 차트를 대조해서 확인을 해보니 쓰여진 날짜 뒤로 엑시 인피니티는 단돈 5달러에서 3,300% 상승한 165달러까지 숨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4년 3월 2일 오후 10시 44분경 쓰여진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글. 드디어 혁명의 시작, AI, 비트코인의 무한한 성장,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혁신이 될 것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또한 2,500원에서 12,000원까지 5배 정도 상승해 주었죠. 세 번째 볼 작품에는 도지코인이 써 있었는데요. 도지코인의 아버지가 드디어 정상에 오른다. 사상 최고치 자리를 노리고 정상에 설 것이다. 미국의 상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역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일론 머스크를 아끼기 전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궁금하죠.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인지, 왜 오를 코인들이 먼저 이 사이트에 게시가 되는지. 저는 알 수 없는 수상함을 뒤로하고 가장 최신 게시글을 열어보았습니다. 미국을 가상화폐의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내 친구 일론 머스크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도지입니다.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정답지는 도지가 아닌 이것. 전 세계가 선택한 왕좌는 미치광이가 될 것이며 이로써 세상이 미쳐 돌아갈 것이다. 이를 대비하라. 8,000배 이상의 대장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공화국으로 만드는 데의 배경은 테슬라가 트럼프에게 몰빵 후원을 하면서 가족 사진에까지 일론 머스크를 낄 정도로 트럼프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 공로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되면서 코인과도 친화적인 머스크가 가상화폐 공화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배경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수상한 예언 게시글이 쓰여진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이 코인에 대해 방송에 나와 인터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만약 정말 사이트에 나온 대로 미국을 가상화폐 공화국으로 만들 코인이라 하면 몇만 퍼센트 혹은 몇십만 퍼센트까지도 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무려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며 트럼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주관하는 프로젝트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들어가 본 사토시의 수상한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현재 가격이 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90%가량 벌써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뒤에는 잡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구독,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519-9980번으로 구독했어요 라고 아무렇게나 보내주시고 댓글에는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사토시의 수상한 사이트에 나온 제2의 도지코인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받는 이유는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구독자님들을 구별하고 유료방 업자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니 너른 이해 부탁드릴게요. 요새 경기가 계속 안 좋습니다. 예적금 금리는 내려가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50대의 평균 저축액은 월에 50만 원이 안 된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딱 50만 원만 넣으면 8,000%가 아니라 반의 반토막인 2,000%라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탈옥한 AI의 힘을 이용하여 찾아냈던 사토시의 사이트. 정말 신기하고도 한편으로는 무서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또 다시 제2의 기적이 일어날지 다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